자, 몇 번부터 하면 될까요? 페이지랑 6-1번 왕복 덧없이 문제. 어렵죠? 당연하겠죠. 결론은 덧없이 문제는 내가 표를 많이 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난 워낙 싹 천재기 때문에 표 안 해도 잘한다 말아도 하시고요. 아닌 친구들은 일단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푸는 방법대로 많이 풀면 되겠고, 친구 중에 예성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성이가 집에서 학교를 간대요. 그죠? 그래서 갈 때랑 올 때를 봤는데 예성이가 갈 때 올 때가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거리, 속력, 시간으로 간다고 했고, 자, 거리 단위 뭐죠 지금? 킬로미터인 것 같아요, 거리 단위가. 그 다음에 속력의 시간 단위도 C가 되는 것 같아요, C. 갈 때하고 올 때를 부르는데, 거리를 몰라가지고, 거리를 X라고 둘 다 썼어. 거리를 다 바뀌지 않겠죠? 속력은, 갈 때는 시속 3, 올 때는 시속 몇이죠? 6. 학원을 가야 됐나? 열심히 뛰어왔어요. 자,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총 걸어서 1시간이 걸렸다. 자, 이렇게 쓰면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3분의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쪽에서 나오던지 이쪽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쪽에서 나왔어요. 왜냐면은 합쳐서 얼마 걸렸다고 했죠? 1시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간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에서. 합쳤다 그랬으니까 뭐 사람이라면 더 했겠죠. 뺀 사람은 있진 않겠죠, 설마? 합쳤다 그랬는데 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더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1이 몇이다 얘가? 1이다. 이게 끝이죠. 지금 시간 단위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고 속력에서 시간 단위는 C예요. 지금 C가 되는 거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지금 방정식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단위에서 방정식이 나온 거죠. 왜냐면 합쳐서 1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정식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합쳐서 1시간이었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가지고 2x 더하기 x는 6이다. 그래서 3x는 6이니까 x는 뭐가 나온다? 2km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끝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이렇게. 8번. 부르세요. 4번. 4번은 앞으로 가면 돼요? 4번? 아니요, 뒤로요. 뒤에 4번이 있어요? 4번이요. 아, 뒤에 그냥 4. 그냥 4. 네. 여기 놓고 가세요. 여기 놓고 가세요. 아니 잠시만요. 앞으로 제가 할 거예요. 네. 나 여기서 시험 봤어. 자, 겨우 저거 정도 가지고 그래요. 뭐 별로 두껍지도 않고 5장밖에 안 돼요. 네? 장이에요? 응. 장이에요? 장. 네? 장이야 맞아. 아, 오늘 다 숙제 전체 내주는 게 아니라 수업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 전체 숙제 내준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뭐 다 숙제 내주면 좋겠나 보네요, 여러분들. 자, 4번에 보면 어느 공원의 입장료가 어른은 2,500원, 어린이는 1,000원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른과 어린이 합하여 20명이 입장하고 4,100원을 냈다면 입장한 어린이는 몇 명이냐? 일단은 어른하고 어린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른이 몇 명이냐? 어린이가 몇 명이냐로 이제 푼다면 어린이를 X로 둘게. 어린이를 X명이라고 두면 어른은 몇 명이 되는 거냐? 태경아. 몇 명이에요? 앞으로 몰라요? 네. 합쳐서 20명이라고 했으니까 20-X명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입장료를 계산하는 건데 어른은 한 명당 얼마씩 내야 되냐면 2,500원이니까 여기다 2,500원을 곱하면 어른의 입장료가 나오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어른의 입장료는 2,500 곱하기 어른이 20-X 있으니까 20-X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의 입장료는 1,000원인데 X명이니까 1,000 곱하기 X가 돼서 1,000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그냥 곱하면 나오죠. 어른 입장료 한 명당 가격이랑 어른의 몇 명인지 곱하면 어른의 입장료 가격이 나오겠고
어린이는 한 명당 1,000원이니까 1,000 곱하기 X명 하면 어린이 입장료 합이 나오겠죠. 더한 게 몇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41,000원이라고 했죠. 이제 보자마자 뭐 여러분들은 뭐 2개씩은 나뉘었겠죠? 이렇게 2개씩은 이렇게 나뉘어주는 센스. 그죠? 100씩 다 나눠줘가지고 계산은 쉽게. 그 다음에 25 곱하기 20하면 500인가? 네. 500이고 25 마이너스 25x가 되겠고요. 10 곱하기 x니까 10x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410이 나오겠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15x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넘어가면 500 넘기면 마이너스 90이 되는 것 같아요. 15, 마이너스 10으로 나오면 몇이냐? 6인가요? 네. 그래서 어린이는 6명이 나온다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4번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자, 뭐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 뭐 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 쭉쭉 부르세요. 8번이래요. 11번이요. 8번부터 할게요. 네. 8번하고 1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 자, 8번을 보면은 넓이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8번을 보니까 이거 10짜리 정사각형이었는데 뭐 가로는 5cm를 줄이고 세로는 x만큼 늘렸더니 그림과 같이 넓이가 80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가로 길이를 보면은 가로는 원래 몇이었죠? 10에서 5를 빼니까 10-5가 돼서 이제 5cm가 나오겠고요. 세로는 어떻게 됐죠? 원래 10이었는데 x를 더했으니까 10 플러스 xc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죠? 그럼 둘이 곱하면 몇이 된다 이 얘기죠 결론은? 둘이 곱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80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문제에서 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직사각형 넓이가 된다. 근데 그 넓이가 80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는 80이다. 뭐 약분하면은요 이렇게 약분돼서 5, 1은 5, 6, 5, 30 되겠고 10 플러스 x가 16이니까 x는 넘어가면 6cm가 된다는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뭐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랑 세로를 표기하면 되는 거죠. 미지수가 포함된 걸로 표기만 할 수 있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11번이요? 몇 번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11번이요. 11번 또 고덕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대부분 이제 고덕시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라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계속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그 뭐냐 뭐 10%씩 뭐 늘어났다 그 가격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1문제도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자 11번으로 넘어가면 자 수연이는 조에서 학교까지인데 이제 학교를 계속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중간에 바뀌는데 자 수연이가 이제 학교로 가고 있어요. 전체 거리가 몇이죠? 거리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뭘 타고 가죠? 자전거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더 느릴 것 같아서. 더 빨리 갔죠? 네. 그러니까 자전거 1과 자전거 2가 있어요. 자전거 1은 서서히 가다가 자전거 2는 미친듯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거리, 속력, 시간 단위가 있는데 쓰면 되는데 일단은 단위가 거리가 미터인가요 지금? 미터고 시간 단위는 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렇게 써놓고 자 일단은 아래 빈칸을 채워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일단 거리는 처음에 천천히 갖는 거리는 x라고 할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좀 빨리 간 거리는 뭐가 되겠죠? 전체 거리가 2500m니까 2500 마이너스 x가 된다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전체 거리가 250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속력은 정해져 있어요. 속력은 이게 분속 20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분속 300인가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은 200분의 x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여기서 300분의 2500 마이너스 x를 쓰면 되겠죠? 문제 있나요 여기까지? 아니요.
그냥 쭉 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2500 마이너스 x인데, 드릴 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제 식을 줬냐? 그랬더니, 도착하는데 얼마 걸렸다? 10. 그럼 시간 단위에서 또 준 거죠. 이쪽에서 식을 준 거야, 지금. 10분 걸렸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게 몇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10. 10이다. 이렇게 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 여기 아니면 이쪽에서 식을 줘요.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줬냐, 이렇게 줬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결론은. 그래서, 이게 지금 니은인 것 같고요. 이게 디귿, 이게 기억이죠. 아마 이게 기억인 것 같고요. 이게 니은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디귿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더한 게 10분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때 x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양면에다 뭐 곱하면 되겠어요? 600 곱하면 되나요? 그죠? 600 곱하면 뭐 되죠? 3x가 되는 거예요. 600 곱하면 2 곱해지니까 5000에다가 마이너스 2x가 되는 것 같아요. 문배고치 써서 600 곱하니까 6000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문제 없죠? 그럼 빼면은 x고 넘어가면 1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자전거 원페이지로 갔던 게 1000m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가 아마 1500이 됐다는 얘기죠. 더해도 2500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제 1000m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거속시를 계속 표를 만들면서 세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지면서 아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계속 연습을 많이 풀어봐야 돼. 지금 활용할 때 몰아쳐서 많이 풀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거든. 약간 그런 단원들이 있어. 수학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 애들 어떻게 공부하냐면 어렵잖아. 조금 풀다가 멈춰요. 조금 풀다가 뭔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한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망해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운 단어는 어떻게 하냐면 초점 박살을 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여기를 문제를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알겠다라고 했을 때 넘어가야 돼. 근데 대부분 애들이 알 듯 말할 듯 모를 때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올 때 다시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활용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면 뭐 무협소설 남자애들이 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웹툰 같은 거 보면 막 주인공이 막 깨달음을 딱 얻은 다음에 막 되게 강해지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니냐? 없냐 요즘? 있잖아. 그런 거야. 활용도 이게 많이 풀다가 딱 깨달음을 딱 얻어야 돼. 자기가 알아, 얻어야 돼. 아니, 남 말고 내가 얻어야 돼. 딱 어느 순간 아 이렇게 풀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될 때가 있어. 그때를 경험해야 돼. 안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음에 왔을 때. 그런 데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활용을 계속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심심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야. 아이,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어봐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풀어서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식을 세우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조금 얻어야 돼요. 그럼 다음에 왔을 때 이제 자신감 있게 더 심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더 심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애매하게 끝나잖아? 그럼 다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되게 시간 낭비인 거야. 수학 공부를 했을 때. 그런 단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빡세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활용을 이제 초점 박살에 내려보다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누르세요. 11번 다음에.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네, 끝이네요. 네. 자, 요거 하나씩 이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뒤로 돌리면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하나씩 받고 뒤로 넘기세요. 벌써부터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인데. 그래서 하나씩 받고 4개 줄 테니까 뒤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자, 이제, 30일. 자, 이 문제집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문제집이 난이도가 몇 개가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처음만 하면 여러분들 슬퍼할 수 있으니까, 904. 나 에바 904. 904. 아니, 자. 71이야.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문제집까지 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풀면은
중학교 때, 그래도 내가 좀 수학 공부 좀 했다라는 소리 어린이가 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면 개념편, 개념 플러스 유형 뭐를 보게 되죠, 우리가?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선생님이 개념편으로부터 가르쳐요. 심화반에서는 무조건 개념편으로 가르칩니다.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편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유형편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개념편으로 가르치면 이해하기 좀 어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유형편으로 가르치지만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를 쓰는 애다. 그래도 나름대로 얘가 머리를 좀 쓰면서 하려고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선생님 기본적으로 개념편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받은 거는 선행이기 때문에 다 유형편으로 받았을 거긴 해요. 아마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개념 플러스 유형에는 개념편이 있고요. 유형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파워편은 약간 심화. 조금 더 어렵게 갔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풀게 되는 거는 가장 중학교 때 와서 배우는 게 가장 기본이 이 개념서 중에서는 이 개념편과 유형편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거로 시작을 하면 슬프지만 얘는 수학이 상당히 안 돼 있다. 조금 슬프지만 얘가 지금 진도를 전혀 못 따라오고 수학에는 거의 몸을 놨다라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시작하는 첫 관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집이 되는 거죠. 이것도 풀지 않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자마자 이 다음 문제집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되게 많아요. 뭐 라이트 센이라는 문제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체크부터 시작해서 조금 쉬운 문제집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쉬운 거 말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건 사실 잘 안 풀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이 내가 풀리는 문제집이 뭐냐? IPM이라는 문제집이에요. 이거예요. 이 IPM이랑 그 다음에 센이라는 문제집을 많이 풀려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IPM은 풀렸다가 센을 풀릴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제 풀 수 있으면 이제 심화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도 문제집을 풀게 되면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정도를 풀면 그 다음에 뭘 시키는 게 이제 일품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일품이라는 문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최고 득점 수학, 최상위 수학,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최상위는 여러분들 했잖아요. 나랑 심화 과정 때 초등학교 최상위 했잖아요. 뭐 최상위 수학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화 문제집에서 이제 고쟁이 문제집이 있어요. 뭐 고쟁이 전혀 이름은 쉬워 보이지만 전혀 쉽지 않은 문제집이 있어요. 이걸 다 풀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끝판왕으로 많이 보는 게 블랙 라멜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풀 필요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디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냐? 일단 수학을 잘 못한다. 이제 쌤도 다 못 풀어요.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오다 끝나요. 좀 잘한다라는 친구들이 보통 1품까지는 와요. 깔짝깔짝 거려요. 그 다음에 나는 거의 이제 최상위권으로 가서 서울에 조금 이름 있는 대학교를 좀 준비하고 싶다. 들어봤던 대학을 준비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S반을 한다는 목표는 다 당연했지만 선생님이 중1 때부터 받겠다는 반은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대부분의 밖에 있는 반들은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못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플랫 어쩌고 푸는 놈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했잖아요. 선생님 심화 과정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까지 풀잖아요. 이거는 중학교의 시험을 잘 보려고 푸는 게 아니야. 중학교 시험은 그냥 모르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보면 돼요. 그냥.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심화 과정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푸는 거니까
여기까지 안 가르쳐도 그냥 100점 나와요. 모르는, 뭐 실수해서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시험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봤다?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그냥 계산 실수할 수 있는데 시험 보다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 이러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미치셔가지고 블랙라벨 중에 한두 문제를 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여기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풀면 여러분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내가 깊숙하게 안 해준다고. 당연히 더 깊숙하게 시험 대비를 넘어선 걸 해준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거는 이 심화반을 키워서 결론적으로 중학교 성적이 잘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뭐를 노리겠다? 1등급을 노리겠다는 마인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밖에 있는 그 수업을 하는 애들하고 시간도 달라요. 여기는 다 2시간씩 3번 할 거예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줄까 안 풀어줄까? 많이 풀어줘요. 심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격차는 안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100%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냐면 벌써 거긴 심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대충 알았던 애들은 다 틀려요. 심한 문제를 푼다는 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는 거야. 쉬운 문제는요, 대충 이해하고 있어도 풀려요. 여러분들이 언제 시력이 드러나는 줄 알아요? 어려운 문제 풀 때 시력이 드러나는 거야. 쉬운 문제 풀잖아? 대충 이해한 놈이나 정말 제대로 이해한 놈이나 차이가 발생하잖아. 진짜라니까? 자기도 몰라.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하늘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똑같았다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 풀다가 내가 제대로 이해했던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사고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쉬운 문제 풀면서 사고력이 올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힘들 거예요. 하면 힘들겠죠? 근데 하고 났을 때에 얻는 거는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노리는 레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열심히 시키고 나도 개고생하면서 시키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득이 없어. 시킬 이유가 없죠. 내가 이걸 왜 시킵니까? 힘들게.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없어요. 단지 뭐다?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만 있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사고력이 증진이 돼요. 왜냐?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시켜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애들이 어렸을 때 하잖아? 생각보다 잘 따라와요. 근데 나이 먹어서 하잖아? 못 따라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것 같냐? 3개만. 나이가 먹잖아? 벌써 자기가 포기했어.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거라고 벌써 단정 지어요. 내 수준은 여기야. 난 이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자기의 자아가 되게 강해지면서 벌써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 왜냐?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조기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 왜냐하면 이게 조기교육 시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안 해. 크면 안 바뀌어. 벌써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잘 안 올라가요. 상위권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집은 그래서 어디쯤에 하는 거지? 이거 끝나고 하는 이 RPM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그 문제집이라고. 엄청 어려운 문제집이 아닌 거지. 슬프지만.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주변 애들이 다 공부를 안 하니까 여기는 사실 생각보다 수학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시켜다 보면 생각보다 수학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한단 말이에요. 왠지 알아? 내가 옆에 애들보다 잘하거든. 근데 이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야. 슬프지만 그게 현실인 거야. 근데 어차피 대학교는 전국 단위로 가는 거야. 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좀 잘하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갈게요. 나 우리 동네에서 좀 잘하니까 나 서울대학교 입학 뭐 이러면 좋은데 전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그러니까 강남권 가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집을 몇 학년에 많이 푸냐면 3, 4학년 때 풀고 있어요. 진짜라고. 거짓말 아니니까? 아니 정말 미안한데 진짜로 그렇게 풀고 있어요. 어떻게 근데 중2, 중3 거를 벌써 3학년, 4학년 때 나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그런 반들이 되게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 못 따라갈 것 같잖아. 근데 거의 따라간다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이렇게 돌이 아니라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슬프죠?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의대 가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걔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의대를 갔냐? 머리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된 거야? 만들어진 거죠.
미안하지만. 만들어진 거예요. 걔네들은 여러분들 그 차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가야겠어요. 가야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약간 집값이 비싸서.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냥 뭐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여기 안 하는 애 더 많잖아. 근데 거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걸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고 방심하지 마세요. 주변 다 놀고 있잖아. 아우, 저 찌질한 애들이야.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아, 이것도 모르는데 난 그래도 저 정도는 알아.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충분히 방심할 수 있거든요. 왜냐?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서울연고대를 거의 못 보내요. 정말 미안한데 여기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연고대 1년에 몇 명 보낼 것 같아요? 여기 한 3명. 여기 지금 정규에서 지금 한 10개 학교 고등학교 있다고 치잖아. 그럼 그 중에서 서울연고대 가는 애들은 10명 안팎이에요. 많이 가봤자. 다 합쳐서. 다 못 간다는 얘기야. 왜냐? 공부를 여긴 열심히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미안하지. 그러니까 이상 갈 수가 없죠. 뭐 지사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을 보고 방심하고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주변 애들보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족하면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뭐 나는 여기 근방에 아무 데나 가면 돼요. 그렇다면 뭐 내가 말리지 않을게요. 근데 뭐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 이름도 있고 뭐 가깝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그럼 어느 정도가 아니긴 하죠. 그렇죠. 맞아 뭐 선생님도 뭐 공부만 했으니까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많이 했으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는 뭐 거의 뭐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열심히 안 하는데 잘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 책에서 잘 배워야 돼. 수학 암기식으로 배우는 친구들은 다 집에 갑니다. 독학이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뭐 결론은 그래서 선생님 반을 만드는 목적은 그거고 당연하겠지만 뭐 중학교 시험 잘 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반은 오직 1등급을 노려서 나중에 아주 상위권 대학교를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도할 반이라는 거죠. 수학이 발목 잡지 않도록. 그게 이제 목적인 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자, 유형 1번에 보면 이건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데 뭐 어떤 수에 대한 문제예요.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이거 뭐 어떤 수에 대한 문제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뭐 여러분이 제일 쉬워하는 문제집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유형들. 뭐 아닌가요? 이런 문제 유형이 제일 쉽잖아요. 어려워요? 자, 봅시다. 83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대표 문제. 지금 멋진 것 같아. 어쩐 것 같아요? 이거 뭐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푸는 애들도 많이 있다고요, 벌써. 미안하지만. 근데 그게 중2 것만 푼 게 아니라 중2, 중3 것도 벌써 풀고 있는 애들 있다고요, 벌써.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슬픈 수밖에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내가 뭐 여러분한테 뭐 되게 밝은 미래와 거짓말을 쳐가지고 애들을 방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할 친구가 옆 친구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하면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머리를 믿으세요. 자, 어떤 수를 x라고 할게. 어떤 수에서 4를 뺀 후, 그 다음에 2배한 수는 1을 곱해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이거 뭐, 한글만 잘 읽어서 쓰면 돼요. 어떤 수에서 4를 빼서 2를 곱해요. 이 수는 어떤 수의 3분의 1, 어떤 수의 3분의 1보다 이만큼 크다. 이거죠. 정말로 어떤 수를 x로 놓은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말로 한글을 잘 읽어야 돼요.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글을 이해해야 된다. 한글을 이해 못하면 식을 세울 수가 없다. 왜? 한글 이해 못합니까?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열심히 책 읽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죠. 뭐 식만 세웠으면 여러분 이제 문제는 끝난 거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뭐 곱할 것 같냐? 3 곱하나? 이거 없애고 싶어서? 3 곱하면 6으로 바뀌겠죠. 자, 3 곱할 때 여기 둘 다 곱하지 마세요. 가끔 둘 다 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9 곱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분배 법칙은 덧셈 뺄셈 할 때만 쓰는 거야. 3 곱하고 여기 3 곱하면 분배 법칙이니까 x고 여기 3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하면 6x 빼기 24가 돼서 이렇게 되겠고요. x께 넘겨서 5x가 되겠고 넘어가면 30이 되겠습니다. x는 몇이다? 6이다. 어떤 수는 6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 1번의 문제가 이런 문제죠. 어떤 수 x로 놓고 있는 그대로 읽어서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왜? 너무 어렵나 이런 문제가? 네. 이런 문제가 어려우면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그게 이제 유형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유형들은 좀 쉬워요. 이런 활용들은 내가 가르치다 보면 대부분 잘해요. 굳이 내가 뭐 막 힘들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14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연속하는 세 짝수니까 짝수를 할 때 x 이게 짝수예요. 그 다음 짝수가 뭐가 되죠? x 플러스 2. 그 다음 짝수는 x 플러스 4. 근데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놓기도 하냐? 대칭으로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수를 놓기도 하고 연속하는 세 짝수를 이렇게 놓기도 해요. x-2, x 플러스 2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얘가 계산이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속하는 세 짝수를 이렇게 놓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개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하면서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야. 왜 위에 거보다 밑에 게 그렇게 간단하지?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다 깨달아야 돼. 알려줬던 거는 알려준 거야. 내가 직접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이 114다. 그러니까 이쪽은 훨씬 간단한 거야. 이걸 더하는 게. 이렇게 세수의 합을 더해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했냐면 114일 때. 그럼 이렇게 가면 이게 2가 없어지잖아. 3x만 남잖아. 이게 이제 계산이 간단해지죠. 3, 3은 9, 8, 3이 38이죠. 근데 37은 답이 아니야. 왜냐? 가장 작은 순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x-2이기 때문에 38을 따집어서 36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게 이제 급해가지고 38 쓰고 당연히 전사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히 봐야 돼. x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x-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36이 답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문제 풀 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뭐를 구하는 건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일단 뭐 실수 틀리면 몰라서 틀리면 안 열받는데 이렇게 틀리면 정말 짜증나요. 몰라서 틀리면 뭐 내가 몰라서 틀렸잖아. 뭐 인정해야죠. 근데 수학은 언제 열받냐면 다 아는 건데 막 몇 개 막 문제 잘못해서 틀리고 계산 막 1 더하기 다 아는 5 써야 되는데 막 7 써서 틀리고 이러면 진짜 팔아 모르거든요. 몰라서 틀린 거는 전혀 열받지 않아요. 아니 몰라서 틀렸는데 뭐 열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태겸아? 근데 이제 이렇게 실수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 몇 번 얘기할게요. 아직 여러분들 어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를 방치하면 안 돼요. 난 실수 많이 하는 애 있잖아요. 안 고쳐져요. 이게 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계속 실수했던 애 있잖아. 맨날 아는 거 막 실수 많이 하는 애 있잖아. 이런 친구들이 잘 안 고쳐져서 맨날 실수 튀어갖고 와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런 친구도 있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애 있어. 실수였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뭐 실수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안일하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몸에 배워지면 잘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고민하세요. 나중에 굳어지지 않게. 뭐 지금은 뭐 조금 몇 개 실수되지만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이어지면은 되게 슬퍼져요. 수학 때문에 정말 이제 기분 나빠질 때가 많아요. 몰라서 틀리면 안 이어받는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기억 좀 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선생님보다 다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지만 뭐 다 그럼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다 뭐 이 근처에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5학년 때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가르쳤던 친구들 어디 가서 뭐 수학을 뭐 어디서 수학 좀 한다는 얘기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뭐 대학 갈 때 수학이 전혀 발목을 잡지 않고 수학 때문에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다들. 그래서 중1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을 만들겠다고 했고 키우려고. 뭐 내가 뭐 중1반 키운다고 해서 뭐 선생님 뭐 좋은 게 있냐?
좋은 건 없죠. 에너지만 많이 쏟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가지고 나중에 다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때문에 잘 갔다라고 해서 이제 인사로. 그게 선생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가는 게. 열로 됐어요. 열로 됐어요. 열로 되면 안 되겠죠?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839번 갑시다. 그래서 여기가 뭐 되게 심한 말씀하고 뭐 비싸게 돈을 받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당연히 시간은 좀 더 늘어나니까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금액이 책정되겠지만 뭐 근처 학원에 비하면 뭐 아주 뭐 여기는 안 비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839번 1의 자리의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의 자리를 모르는 거죠.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x가 되는 거고 1의 자리가 이제 3이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꿔요. 체인지. 원래는 x3이라는 숫자였다면 이런 건 없죠, 사실. x3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냥 편의상 쓴 거예요. 이런 숫자는 없어요. 원래 뭐라 써야 되죠? 10x 더하기 3이라고 써야 되겠죠. 10의 자리니까. 편의를 위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냐면 이게 뭐 숫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바꾸면 어떻게 되죠? 자리 바꾸면 3x가 되는데 얘도 어떻게 써야 돼? 30 플러스 x라고 써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리 바꾼 거. 3x면은 30, 3 곱하기 10 한 다음에 1의 자리는 1 곱하고 그래서 몇 번 알려줬죠? 만약에 x, y, g라는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 100x 더하기 10y 더하기 g 100의 자리는 100을 곱해주고 10의 자리는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는 1을 곱해줘서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계산할 때. 다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얼마가 크대? 이 바꾼 수가 이게 바꾼 수죠? 이 바꾼 수가 이게 처음 수예요. 처음 수보다 얼마큼 크대? 9. 그럼 여기다가 9를 더하면 되겠죠. 처음 수에다가 9를 더하게 되면 얘랑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처음 수잖아. 처음 수가 바꾼 수가 있는데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9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상식도 푸는 거죠. 그럼 여기는 10x 더하기 12가 되겠고 30 더하기 x니까 x를 넘겨. 9x가 되겠죠? 이걸 넘겨. 10이 넘기면 18이 되겠죠? 그럼 몇이 된다? 2. 10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된다? 2니까 처음 숫자는 23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유형 3번은 은근히 잘 못 푸는데 842번 지금 도전해봅니다. 842번 지금 풀어보세요. 842번. 842번. 지금 풀어봅니다. 이거 유형부터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가끔 여러분들이. 842번. 842번. 네, 842번. 자, 내가 지금 여기 안 풀어주는 문제들은 그냥 알아서 다 숙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슬퍼하는 이제 다음 주까지예요 이거? 다음 주 수요일인데 다 아니라니까 내가 몇 페이지까지만 딱 내줄 거라니까. 몇 페이지까지요? 내가 진도 나간 데까지만 하겠죠. 보통 일반.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7까지. 네. 여기 842번까지. 그래 오늘 조금 내줄게 알았어. 뭐 이렇게 예. 누가 보면 뭐 선생님이 되게 막 숙제 많이 내주고 많이 뭐. 내주셔요. 아직 갈 길이 많이 있잖아. 성아야 아까 봤잖아 우리 갈. 어디까지예요? 오늘? 네. 오늘 유형 5번까지만 합시다. 예? 유형 5번.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별로 풀 거 없어요. 저희 가요? 여기는 내가 몇 개 이렇게 풀어줄 문제들 별로 없는 것들은 팍팍 넘어가도 되죠. 쉬운 문제들은 막 풀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그리고 심심한 친구들은 그냥 이거 다 풀어보세요, 뭐. 안 심심해요. 왜냐면 여러분 활용을 다 배웠잖아요. 영어는 5시간 반 있었어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대학은요, 그냥 수학에서 배정나요. 영어에서 배정났으면 참 좋겠는데. 영어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영어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절대평가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실제 수학만 여러분이 잘 잡아놓으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 대부분 수학 때문에 못 가는데. 맨날 발목을 잡는 게 수학이죠. 모르겠죠. 그래서 풀어보라고 했죠. 어려워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할 수 있다. 어. 75야, 57. 57.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어린 애들이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벌써 기회가 죽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난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못할지라도 내가 하면 다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원래 수학은 자신감이 반이야. 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다. 그러니까 1의 자리를 x라고 하면 10의 자리는 뭐가 되는 거죠? 10의 자리는 12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맞겠죠? 맞죠? 자, 처음 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 수는 아까 바꾸기 전이죠? 처음 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의 자리에는 1을 곱해주면 되죠? x인 거예요. 10의 자리부터 할까요? 자, 처음 수는 그래서 10의 자리는 10 곱하면 쓰면 되죠? 10의 자리에 10 곱해서 썼죠? 여기다 10 곱하면 돼요. 10 곱하기 12 마이너스 x 해주면 되고 1의 자리는 1 곱해주면 되니까 x죠. 이게 처음 수예요. 아니 10의 자리는 10 곱하면 되고 1의 자리는 1 곱하면 되잖아. 그게 원리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단지 이게 바뀌었을 뿐이야,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 바뀐 것 때문에 혼돈이 많이 올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했죠? 여기다 숫자를 넣어봐. 숫자 넣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문자를 처음 접하는데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문자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5를 넣어봐. 그럼 얘는 몇인 거야? 7인 거야. 그러니까 7 곱하기 10 한 거고 5 곱하기 1 한 거야.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사실. 7을 5가 답이냐고요? 몰라요. 나 그냥 찍어서 넣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바꾼수를 볼게. 바꾼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꾼수는 이제 얘가 10의 자리가 되잖아. 그지? 얘가 10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x고 1의 자리가 이제 10의 자리가 x, 얘가 12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10 곱하는 거니까 바뀐 수는 10x 더하기 12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왜냐면 바꾸면은 얘가 10의 자리가 된 거야. x가 10의 자리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10 곱하기 x가 쓴 거고 얘가 1의 자리인 거야. 이제 12 마이너스 1의 자리니까 1 곱하기 12 마이너스니까 이게 바꾼 수인 거야.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바꾼 다음에 그냥 바꾸라고. 1의 자리가 10의 자리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x가 1의 자리였는데 10의 자리로 바뀐 거고 10의 자리였던 12 마이너스가 1로 바뀌었다고.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꾼 수는 여기다가 10 곱하고 여기다 1 곱해서 더해주면 나온다고. 그랬더니 바꾼 수는 얘는 얘보다 얼마 크대 지금? 18만큼 크다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지금 바꾼 수는 얘보다 18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8만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18만 더해주는 거죠. 18만큼 크다. 그래서 뭐를 구해라? 처음 자연수. 얘를 구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물론. 처음 자연수를 구해라. x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계산할게요. 여기 10x에서 x 빼니까 9x가 되겠고 9x 더하기 12가 됩니다. 더하면 120 마이너스 10x에다가 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마이너스 10x에다 x 더하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18. 자, 이거 넘어가요. x에서 넘어가면 9x 더하니까 18x가 되겠고요. 여기는 110에다가 18 더하고 12 빼겠죠? 6 더하니까 126이 되겠네요. 그럼 x는 몇 나오죠? 7인가요? 7이 나오네요. 아까 잘 찍었네요, 진짜로. 7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수는 7이고 1의 자리가 5니까 답은 75가 된다는 걸 알겠죠? 자, 찍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집에 가서 자기가 다시 한번 혼자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식을 잘 세우면서 이해하면서 풀었는지 아니면 찍었는지, 찍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언제까지 찍어서 맞을 건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유형 5번까지만 내가 오늘 숙제 진짜 조금밖에 안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숙제 조금 낼 수 있나? 어디까지요? 그래서 내가 좀 쉬우니까 야 도형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안 돼요! 다른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 그래서 야 딱 3쪽이다. 108쪽까지 숙제. 다른 숙제가 너무 많아요. 3쪽이라니까 3쪽. 숙제는 이렇게 아니라 140. 그래요. 다른 숙제도 있죠.
나중에 선생님 107번 140번 어때요? 107조금. 100조까지 하고 틀린 것까지 다 붙여서. 야, 그러면, 야, 유형 6번까지야, 유형 6번까지. 여기까지. 유형 6번. 야, 여긴 할 수 있어. 아니 107조까지 하고 107조 108쪽에 850번까지야.